삼성이 망하면 진짜 한국도 망할까? 데이터로 보는 팩트체크. 여러분,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. 누군가는 에이, 설마 기업 하나 때문에? 라고 하고 누군가는 진짜 큰일 난다 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, 전 세계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. 과연 삼성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은 감정 빼고 철저하게 숫자와 데이터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. 5분 뒤면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이 주제로 완벽하게 브리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먼저 삼성의 덩치부터 봅시다. 2025년 기준 삼성전자 한 곳의 매출액이 약 325조 원입니다.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대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. 더 놀라운 건 GDP 대비 비중입니다. 삼성그룹 전체 매출을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약 20% 내외를 차지합니다. 수출은요,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0%가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. 주식시장은 더합니다.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20%에서 25% 사이입니다. 삼성전자 주가가 3%만 떨어져도 코스피 지수 전체가 휘청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. 자, 그럼 진짜 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. 단순히 스마트폰 못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첫 번째로 일자리 폭탄부터 터집니다. 삼성전자 직원은 약 13만 명입니다. 하지만 그 밑에 딸린 1차, 2차, 3차 협력사 직원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. 이들의 소비가 끊기면 동네 식당, 마트 다 문 닫아야 합니다. 두 번째로 국가의 세금에 구멍이 납니다. 삼성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 전체 법인세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2025년 기준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낸 법인세만 약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 이는 국가 전체 법인세 중 약 11%를 차지하는 큰 비중입니다. 이 돈이 없으면 정부가 복지나 국방에 쓸 돈이 사라집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 신용도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. 삼성은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강합니다. 삼성이 파산하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의심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가면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죠.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. 바로 다른 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. 바로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. 한때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25%, 수출의 20%를 차지했습니다. 지금의 삼성보다 비중이 더 컸죠. 2010년대 초 노키아가 몰락했을 때 사람들은 핀란드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? 핀란드는 오히려 살아났습니다. 노키아 출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산업 생태계가 훨씬 다양해졌거든요. 앵그리버드, 만든 로비오, 클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 같은 기업들이 이때 나왔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. 현대차, SK, LG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있고 배터리, 바이오, K콘텐츠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있죠. 삼성이 망하면 단기적으로는 지옥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. 자, 요약해볼까요? 첫 번째로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수직 하락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. 두 번째로 국가 예산과 수출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단기적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. 하지만 핀란드의 사례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재배치되며 경제 구조가 다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결국 나라가 망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라가 거덜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. 하지만 그 과정은 눈물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까요? 아니면 삼성이 더 잘 나가게 밀어줘야 할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